취재하는 기자들이 취재의 뒷이야기 전해드리는 기자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먼저 기자들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출입하는 김보윤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출입하는 나경열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출연했던 이 두 기자가 뉴스 AS 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과거 한 기업인과 박근혜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해주고 성상납받았다. 제보자가 나타나자 증거인멸 시도했다. 이 의혹이 여권 권력지형을 재편할 수 있는 메가톤급 사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지금으로선 이준석 대표가 과연 살아남을지 가장 궁금한 지점인데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이번 주 이 대표가 점차 사면 초과로 몰리는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 사퇴가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김보영 기자, 먼저 박성민 실장 어떤 인물이기에 그렇게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까? 네, 지난달 29일 밤, 그러니까 30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대뜸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나 모두 달리면 되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밤에 무슨 소린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비서실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울산 중구청장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대구고검 검사일 때 인연이 닿았다고 하는데요. 박성민 의원은 지난 3월부터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서실장을 수락하게 된 배경에 윤 대통령의 권유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 윤 대통령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이 이준석 대표 곁을 떠나겠다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를 손절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둘 사이의 균열이 명확하게 감지된 건 지난주 토요일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와 만찬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 만난 적 없다라고 잘라서 부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 뒤에는 윤 대통령이 앞으로는 이 대표가 만남 요청할 때 뭐 때문에 보러 오는 건지 밝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전달자 역할을 했던 박성민 실장이 당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소위 현타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남아있는가 모르겠다. 그러면서 지난달에 한창 내용으로 시끄러웠을 때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당 상황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대표 계속 SNS에서 다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역할이 이제 없어진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자들도 아직까지 윤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만찬을 했는지 아닌지는 좀 잘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당대표실에서는 절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잘라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이준석 대표 측은 이 친윤계가 이준석 죽이게 하는 거다. 이 대표가 혁신위를 띄워서 공천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축출 작업에 들어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박성민 실장이 사퇴한 바로 그날 이준석 대표에게 성접대했다는 의혹받은 기업인이 경찰 조사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라고 하죠. 네, 그 대표가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라는 사람인데요. 이 변호인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대표한테 20여 차례 접대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의 회사에 방문해 주기를 원했고, 이 대표가 박근혜 키즈로 불렸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2명의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내가 힘써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김 대표는 그 당시 성상납 당시의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변호인이 전했는데요. 변호인이 한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2명 중 1명은 국회의원,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이라고 했고, 1명은 밖에 계신 기업가더라고요. 네, 접대 여성이 나왔더니 갑자기 피곤해하더라, 이런 얘기들. 네. 그런데 여기서 이 정치권에서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렇죠. 시계입니다. 이 시계가 등장을 하는데 이 기업인 김성진 씨가 이 대표에게 박근혜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네, 김 대표가 여러 번 주장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 대표가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성진 대표 이날 조사를 받으면서도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계 이야기를 했는데요. 박 대통령한테 분명히 시계를 받았고, 두 번째 성상납 때, 그리고 본인이 시계를 차고 다닌 걸 본 사람도 많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그런 적 없다, 그리고 2명을 누구로 말하는 건지 이름이라도 들어보자라고 반박을 했고요.
또 이 시계가 2012년 2013년 8월 독립유공자에게 처음 선물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보다 한 달 전에 본인에게 요청을 했고 본인이 그 시계를 줄 수 있었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향한 곳 있습니다. 바로 서울공항입니다. 어제죠. 나토 정상회의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을 영접을 하러 나간 건데 이 윤 대통령이 출국할 때는 권성동 원내대표만 나갔고 이준석 대표는 안 가서 뒷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갔을까요? 네, 맞습니다. 원래 대통령이 순방을 나갈 때 보통 여당 당대표가 마중을 오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날 출국길에는 자리를 하지 않았고요. 입국길에만 왔었는데 당대표실 측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핀 특사 때문에 공석이어서 가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 대표가 이날 오후에 예정된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전에 갑자기 취소를 하고 귀국길에 마중을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윤리위 징계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윤 대통령한테 한번 기대 보려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얘기했을지 네. 너무 궁금한데요. 취재가 좀 된 게 있나요? 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도 나오셨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준석 대표는 하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에 너무 성과가 좋았던 것 같다. 외교적으로 나토에서 우리가 역할을 한다는 게 큰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윤 대통령이 미소를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뭐 한번 안아달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했다. 그랬으면 네. 좋았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네, 여기 예. 있는 어느 누구도 안아주시진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표도 나오셨네라는 그 윤 대통령의 말투가 네. 음성지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 대표 징계 여부를 보면은 그 윤핵관과 힘겨루기에서 누가 이겼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그러니까 윤심이라고 하죠. 윤심이 어디로 향했는지 가늠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이 다음 주 윤리위에서 징계 여부 최종 결정 나는 걸까요? 네, 윤리위가 지난번에 2주를 미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주 안에 경찰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길 바랐던 것 같은데요. 사실 닷새 안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윤리위로서도 징계하기가 약간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김철근 실장을 이미 징계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전제인 이 대표에 대한 징계도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고요. 또 수위는 가장 낮은 경고 그리고 그것보다 높은 당원권 정지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당원권이 정지될 경우에 당대표 직무가 정지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대행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당대표를 새로 뽑는 조기 전당대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사실 성상납 의혹 이면에 친윤 세력과 이준석 대표 사이에 주도권 경쟁이 있다는 분석이 많거든요. 실제로 세력 결집이 이번 주에는 본격적으로 눈에 띄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장제원 의원 주도로 한 포럼이 열렸는데요. 여기에 권성동 원내대표, 정진석 국회 부의장, 그리고 최근에 원내에 입성한 안철수 의원까지 참석을 해가지고 일렬에 나란히 앉아서 존재감을 과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당권 도전을 노리고 있다는 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활발해졌는데요. 최근에는 한 찌라시, 그러니까 받은 글이 돌았어요. 안철수 의원이 수도권 당협위원장 모임에 나가서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라는 받은 글이 돌았는데 결국에 사실 무근으로 드러난 찌라시이긴 하지만 안 의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거는 증명이 됐고요. 전당대회 관련해서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약간 뜬구름 잡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새 당대표는 남은 임기만 채울 것이냐 아니면 새로 2년을 줄 것이냐 이렇게 다소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당내에서는 이준석 대표 구해야 된다, 뭐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좀 엇갈릴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네, 실제로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징계 수위와 상관없이 어떤 결정이 나든 당은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이재호 상임고문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를 한심하다고 질타를 하면서 빨리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2030 젊은 층을 결집해온
성과도 분명히 있고 선거 2번에서 연달아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 대표를 퇴출하는 게 오히려 악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론도 사실 돌아선 분위기가 읽히긴 하는데요. 전 연령대에서 징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고요. 그리고 이 대표의 주요 지지 기반이었던 2030 세대에서조차 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 대표가 비단 주머니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이 비단 주머니가 있습니다.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이 대표의 비단 주머니가 뭘까? 그게 상당히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뭐 공항 영접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대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일까요? 네, 이 대표는 일단 경찰 수사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위가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실체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영역으로 넘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징계를 내리든 이 대표 측이 이긴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어떤 조치가 나오든 내년 6월까지 임기를 반드시 채우겠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대표가 고립된 상태이고 사실상 기댈 곳이 여론밖에 없는 상태라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목요일,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죠. 아주 기자들이 힘든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새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가 이제 2달 남았고요. 전당대회 날짜가 8월 28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권 경쟁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이게 좀 혼란스럽다가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좀 구도 정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였던 친문 홍영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어져 온 얘기라서 지난주 저희 기자들의 수다가 또 민주당 워크숍 주제로 다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지난주 방송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요약 짤막하게 하고 가면요. 홍영표 의원과 이재명 의원이 조별 토론에서 같은 조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영표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재명 의원한테 공동 불출마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이게 지난주까지의 얘기거든요. 못 보신 분들 재방송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홍영표 의원이 먼저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게 이재명 의원에 대한 압박성 선언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진짜 안 나간다. 그럼 넌 어떻게 할래? 라는 식의 압박성인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의 생각은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은 나가지 말고 지금 당에 가장 필요한 게 단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면 갈등하고 분열할 소지가 있으니까 우린 나가지 말자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이 홍영표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날 간접적인 불출마가 또 있었는데 역시 당권 주자로 꼽혀온 86그룹의 대표 주자죠. 이인영 의원이 97세대 의원 4명을 불러서 식사를 함께하면서 출마를 막 독려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97세대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면 90년대 학번, 70년대생 이렇게 줄여서 97 세대 혹은 그룹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지금 97 대표 주자로 양강, 양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 강훈식 의원, 강병원 의원, 박용진, 박주민 의원 이렇게 모두 재선이란 공통점도 있는데요. 지금 86그룹 그러니까 80년대 학번, 60년대생 그 대표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이인영 의원이 이 97그룹을 불러서 같이 아침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세대 교체론을 굉장히 강조했다는데 이 세대 교체론이 당 내에서 사그라들면 안 된다. 그 결단해달라. 97그룹이 결단해달라. 그리고 앞으로 10년간 여러분들이 당을 이끌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달라라고 좀 설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바꿔 말하면은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도 불출마하고 이인영 의원도 불출마한다. 이러니까 97그룹 의원들이 아 그래? 그러면 결단하겠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이제 출마 선언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가장 먼저 출마 선언한 게 바로 강병원 의원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선언을 했는데요. 97그룹 가운데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이었습니다. 강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러니까 세대 교체론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새 인물이 이 당을 이끌어야 혁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 날에 바로 또 박용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박용진 의원은 계파에 겹불을 쬐지 않던 사람이 당을 이끌어야 된다. 그래야 혁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또 강훈식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고요. 박주민 의원은 계속해서 기자들에게 고심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는
결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친문과 이 86그룹 대표 주자들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계파 대결이 아니라 이 세대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 이 97세대가 아무래도 이 이재명 의원보다는 인지도 면에서 조금 떨어지고 세력 면에서도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단일화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네요. 네, 그 반응이 나오자마자 이제 엇갈렸습니다. 반응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출마 선언했는데 무슨 벌써 단일화를 얘기하느냐라면서 좀 아쉬움을 드러낸 주자도 있었고요. 전당대회 역동성을 위해서 세대 교체를 위해서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실제로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 세대 교체라는 깃발 아래 그 반명연대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어대명, 그러니까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97세대가 도전해서 정말 이기면 드라마를 쓰는 거고 안 되더라도 이재명 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97세대를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다라는 당내 분위기도 읽혔습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대 97세대 구도로 가나 했는데 사실 이재명 의원은 나이로 치면 이 80년대 학번 60년대생 그러니까 86그룹이죠. 여기에 또 다른 인물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죠. 바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인데요. 지선 참패 이후에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박지원 전 위원장은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바로 어제 공식 행사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나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꾸준히 나왔는데 기자들의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경선에서 의미 있는 그런 대결을 할 수 있을지가 조금 고민이라서 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들으면서 숙고를 하고 있고요. 네, 박 전 위원장은 당대표냐 최고위원이냐 어디에 도전할 거냐라는 질문에는 모두 포함해서 숙고 중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제 저도 같이 영상을 봤는데 예. 박지원 전 위원장 이 말 한 거는 되게 의외더라고요. 굉장히 의외의 발언을 했는데 이것 또한 영상부터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저를 포함한 지도부보다는 이제 다른 이유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지도부긴 했지만 보다 권한이 있었다면 급하게 이제 뒤풀이 장소로 가야 한다면서 저 말을 남기고 이제 박지원 전 위원장이 급하게 이제 뒤풀이 장소로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은 꼭 해야 됐나 봅니다. 혹은 기자들이 너무 계속해서 따라 붙으니까 뛰어가다가 이재명 의원 불출마에 대한 의견이 당내에 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어봤더니 나무 아래 서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꼭 하고 싶었던 말이었나 보네요. 네, 혹은 이제 기자들이 귀찮아서 그 생각은까지는 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출마해야 한다. 명확하게 밝혔고요. 그 근거로는 민생이 또 실종될까 우려된다. 또 저쪽에서 이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공격, 보복이 시작될 거고 우리는 그거를 방어하기가 굉장히 바쁠 거다라는 그런 그림이 벌써부터 그려진다. 이런 근거를 얘기하면서 불출마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박지원 전 위원장은 그 대선 때부터 그 민주당 캠프에서 힘을 실어왔고요.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것 자체가 이재명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계로 자연스럽게 거론이 돼 왔는데 의외의 답변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대선 이후에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혁의 개딸들과 대치 전선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박 전 위원장이 그 강성 팬덤과 우리 당이 이별할 때가 왔다라고 말한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자 행보를 좀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실 박지원 전 위원장 출마를 이재명 의원이 아니라 97세대가 두려워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이 86그룹 용태론을 꺼내서 파장을 불러왔던 이 박지원 전 위원장이 MZ세대니까 97세대랑도 나이가 20살 정도, 20살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97세대도 이 박 전 위원장이 여과 없이 비판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전선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박지원 전 위원장은 비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곧바로 비판하는 스타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거든요.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그래 왔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장경태 의원이 검찰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했던 민영배 의원에 대한 복당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었는데 곧바로 박지원 전 위원장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민 시선을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다. 책임과 반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박지현 뒤에 이광재 전 의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글이 온라인에서 지금 떠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비판합니다. 어리면 다 배우가 있다는 사고는 꼰대식 사고다. 불순한 의도로 만든 소설에 불과하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실제 박지원 전 위원장이 이렇게 비판을 잘하는 박지원 전 위원장이 등판을 하면은 전대전선이 굉장히 늘어날 거다라는 관측이 있지만 그 박지원 전 위원장의 출마가 이 전대전선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아직까지는 긴장감을 크게 못 주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박지원이란 인물에 대한 관심도 높은 만큼 어제 상당히 많은 기자들이 박 전 위원장이 참석한 이 행사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었는데 이 현장 기자들 분위기가 좀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나갔던 박지원 위원장 얘기를 보면은 그 지도부가 저를 포함한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서 본인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한 걸로 좀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경렬 기자들의 여론이 좀 어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 그 여론조사를 보면 지도부보다는 다른 요인에서 좀 이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답변했죠. 그러니까 위원장 시절에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진 사람들은 지방선거에 나오면 안 된다라는 말을 거듭해서 했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가라는 그런 기자들의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위원장 시절에는 박 전 위원장이 굉장히 개혁과 쇄신 이런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고개를 끄덕였던 기자들이 꽤 있었는데 이런 발언을 보고 좀 그 생각이 돌아선 기자들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어대명 분위기 속에서 다소 밋밋할 거란 예측이 나왔던 민주당 전당대회 분위기가 또 역동적으로 바뀔지 주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도 슬슬 좀 몸을 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에 정부 여당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네. 그다음에 민생 집중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는 새벽까지 그 개혁의 개딸들과 직접 소통했다고 합니다. 잠이 굉장히 없으신 것 그런 것 같은데. 같아요. 예, 이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수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선 캠프 의혹으로 GH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떨쳐내고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힐지 주목됩니다. 후보 등록일 17일인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기자들은 일단 7월 17일 전까지는 이재명 의원이 의사 밝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이준석 대표 성상남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 심의 이후에 업데이트된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